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왕씨입니다. 교육대 사범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보기 전에 모든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도 수능 보고 그 다음날 면접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느낀 것이 있어서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상하게 학생보다 어머님, 아버님이 더 바쁘신 것 같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시에 올인해야 되지 않나요? 체저가 없는 교육대학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데, 물론 자기소개서 1차 합격을 해야 면접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개서가 합격되지 않았는데, 즉 1차가 합격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6개 지망한 대학 중에서 적어도 한두 개의 대학은 합격하지 않을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죠. 열심히 하는 학생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어법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 만약에 채점관께서 어법을 중시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학생과 부모님들께서는 꼭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렇죠. 내용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경쟁자가 내용을 여러분 자녀가 하는 것처럼 충실히 갖추고 형식까지 잘 갖춰 있다면 경쟁은 이미 끝난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경쟁자가 모두 내용과 형식이 부실할 때 내용이 충실하다면 합격이 되겠지만, 내용도 여러분 자녀와 충실하고 형식도 여러분 자녀보다 충실하다면 결과는 자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한 학부모님께서는 정확한 발음, 어법 이런 것까지 익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능을 볼 것이라고 한다면 면접을 보는 과정에 어법, 문법까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피동과 사동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핵심적인 것들만 명쾌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동을 보겠습니다. 사동은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생적 사동이 있고 통사적 사동이 있습니다. 파생적 사동은 다른 말로 짧은 사동이라고 하고, 통사적 사동은 긴 사동이라고 하는데, 파생적 사동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희, 리기, 우구추가 있습니다. 사동 전미사죠. 그리고 여기에 시키다 라고 하는 전미사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통사적 사동은 뭐뭐 하게 하다, 꼭 좀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죠. 사동,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과정 속에서도 사동편을 쓴다면 파생적 사동을 쓸 것인가 통사적 사동을 쓸 것인가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희리기 우구추 그리고 시키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전미사지만 또 다른 문맥적 정황을 통해서 볼 때는 타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정지시키다 할 때 여기서 정지라고 하는 말에 시키다가 붙으면 이때는 시키다는 접사가 되는 것이고요. 공부를 시키다 했을 때 시키다는 타동사가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긴 사동과 짧은 사동의 의미상의 차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나는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했을 때 요 입혔다는 입히었다가 되겠죠. 여기서 입은 어근이 되겠고 히는 사동 전미사, 옷은 과거 시제 선어머러미, 다는 어머러미가 되겠죠. 어근과 접사까지 합쳐서 어간이라고 한다는 것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때 나는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여러분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직접 사동이 되겠죠. 직접 아이에게 옷을 입힌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나는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뭐 하게 하다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게 하다가 나왔으니까 통사적 사동, 긴 사동이 됩니다. 나는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간접 사동이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사적 사동, 긴 사동, 게 하다가 오게 되면 간접 사동이 되겠고 시라고 하는 전미사가 와서 파생적 또는 짧은 사동이 됐을 때는 직접 사동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 거죠. 문맥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옷을 입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울 때 선생님께서 너 옷을 빨리 입어라. 그렇지 않으면 혼난다. 아니면 옷을 입으면 사탕 하나를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옷을 입었다면 그것은 입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옷을 입힌 거죠. 그때는 간접 사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나 강제로 옷을 팔을 끼워가면서 입혔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옷을 직접 입힌 거죠. 그럴 때는 직접 사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적 사동은 문맥적 정황을 살펴서 직접 사동인지 간접 사동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동과 피동이 한 단어 속에 나타날 때 문맥적 정황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들리다 라고 하는 낱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라디오에서 음악을 듣다 할 때 그 들리다의 피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건을 들다, 물건을 들어 올리다 할 때 들다에 들리다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물건을 들었다 그랬을 때 물건은 나에게 들렸다 한다면 이것은 피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다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이 문제가 과거에 2000년대 중반에 경찰대학교 어법 시험에 나온 건데 수능에 나올 확률도 많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봅니다. 이 부분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는 돌을 들었다. 돌은 나에게 들렸다. 피동인데 이 들리다가 어떻게 사동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어머니와 물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은 휴대폰만 들고 달랑달랑 걸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엄마가 저렇게 물건을 많이 들고 가시는데 네가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빨리 들어. 그랬더니 아, 저 몰랐습니다, 아버지. 물론 아버지도 짐을 많이 들고 계신 상태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양손에 들고 있는 짐을 그 아이가 들고 갔다면 그것은 결국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물건을 들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문맥적 정황을 살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사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동 접사가 붙었을 때는 자동사가 되고 사동 접사가 붙을 때는 타동사가 된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을 보는 과정이든 일상생활 속에서 사동과 피동의 경우 문맥적 정황을 통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구술 면접도 해결하고 수능의 어법, 문법도 해결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은 제가 틈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이 강의가 필요하지 않은 학생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어법이 부족해서 국어 만점으로 가는데 어법에 문제가 된다면 제가 이러한 강의 서너 꼭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때 꼼꼼하게 한두 번 더 섬세하게 익히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대 구술 면접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만이 합격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